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지기현이 네. 결심 공판을 끝냈으면 맞아. 네. 오늘 사실 한일 정상회담 얘기하고 내일자 조간에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눴는지 좀 그래도 좀 전면적으로 맞아. 많이 보도가 될 텐데 네. 이거 결심 공판 얘기 이거를 또 해야 되니까 좀 네. 이게 좀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예상됐던 거예요. 네네네. 네. 오늘 구형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 감사하게 생각. 아 오늘 하면 다행이에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실제 오늘 구형하면 다행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8사람 중에 지난번에 한 사람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아, 진짜요? 8분의 1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실 중계되는 거 아직 못 봤는데 예. 여러 이제 그 피의자 그다음에 증인 뭐 이렇게 한다 치고 마지막에 윤석열 최후 변론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법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똑같지만 필리버스터를 법정에서 한다는 거 처음 봤잖아요. 과연 윤석열이 마지막 어떻게 할까요? 이건 강력하게 지기현 재판장이 형사소송법에 있고 내규에 있는 그 네. 규칙에 있잖아요. 예.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맞아. 당신들 10분 안에 끝내라.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하지 않으면 오늘도 못 합니다. 예. 특히 마지막 최후 진술, 최후 변론 예. 이 부분을 사실 그건 막기가 어렵잖아요. 끊기가. 예. 여기까지만 하기가 사실 좀 국민 감정상에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 그리고 엊그제 왜 그 진격의 변호사들인가 뭐 아, 나와가지고 예.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미리 준비한 대로 짠 대로 이렇게 한 거야. 작전이라고 네, 작전 뭐 얘기하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더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방송을 보다 보니까 뭐예요? 아 이게 굉장히 어렵게 우리 신 위원장님이 네. 저기 배지 저기 네임택도 달고 오셨는데 어허. 네임택이 딱 가려버리니까 안타까워서 아 저렇게 좋네요. 네, 좀 네. 나와야 되지 않나. 네. 마이크 좀 가리는데 괜찮아요. 네. 신용환이라는 이름이 잘 나오도록 후배들이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아, 처음 아니,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달고 나오셨길래 오늘부터 착용하셨어요? 네. 어제부터? 네, 어제 처음 아 착용해봤어요. 어제부터 예예예 저희가 좀 잘 보이게 해드렸습니다. 윤석열은 진짜 버티기 달인인 것 같아요. 진짜 네. 팬티바람으로도 버텼잖아요, 몇 번은. 아, 네. 이번에는 또 진격의 변호사들과 버티고 네. 체포할 때는 또 그 뭐야 경호원들 대놓고 버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결국 다 잡히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재판이 너무 장기화되고 네. 사실상 이 지기현이 이렇게 벌려놓은 일을 또 다른 판사가? 사람으로 이제 인사 이동을 통해서 결국엔 다른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면은 또 재판부 갱신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에휴. 시간을 계속 벌면서 지연 작전을 쓰면서 조희 대법원장이 있는 한 우리의 작전은 먹혀들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까지만 계속 뭐 어쨌든 간에 미룬 다음에 예. 이들의 꿈은 그거죠. 그 사이에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 이거 5년 안에 재판 무조건 안 끝낸다. 이런 작전인 거죠. 예. 그런 작전의 지금 일부로서 사실 지현 재판장이 기꺼이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같이 들어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손잡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 안배를 미리 하고서는 할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뭐 특검이 먼저 이제 증거 서증에 대한 증거 요지에 대한 설명을 뭐 7시간 썼다. 그럼 예. 변호인도 우리도 7시간 쓰겠다. 사실상 약간 이제 시간을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늘 진짜로 결심을 하려고 한다면은 지난 기일에 한번 미루면서 그러면 다음 기회에 시간 안배를 해서 그 시간에 무조건 끝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엄수해 달라 양측 공의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오늘도 사실상 그러니까. 전 사실상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 자기들이 이제 거의 뭐 필리버스터 뭐 급으로 거의 뭐 장황하게 하면서 몇 시간 6시간 이상 끌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작전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변호인 측도 그 정도를 끌 어떤 마음 자세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특히 되면 이제 장황하게 시간 끄는 데는 달인이죠. 어. 지난번 헌재 마지막 변론할 때도 보셨잖아요. 뭐 구름에 뭐 호수에 달 그림자 뭐 별의별 이제 이야기를 다 갖다 놓으면서 길게 하는 거는 아마 몇 시간도 할 거예요. 본인 일이기 때문에. 괴롭네요. 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그 우리 피디님께도 오늘 그 윤석열 구형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저희가 이 주제도 지금 그냥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우리 신용환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제대로 된 소송 지휘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피고인 측의 변호사들이 사실상 난장을 까고 있다 이제 개판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오늘 너무 이제 지연이 오랜 시간 되면서
가정 전에 구형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단 의문이고요. 윤석열의 구형도 구형이지만 피고인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그럼요. 그죠? 네네. 8명? 네네네. 8명 정도? 네.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든지 김용현 구형도 같이 그렇죠. 원래는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왜냐면 지금 공동 피고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다 구형이 이루어질 텐데 네. 뭐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이 노상원 수첩에 관련된 사실이 어느 정도 특검에서는 이제 다른 것과 함께 정황 증거로 해서 증명이 됐다라고 보여진다면은 네. 뭐 세 명이서 같은 형을 구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윤석열은 사형 외에 답이 없고 네. 그리고 뭐 지금 검찰에서도 다른 사건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사형을 구형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강력범죄. 아니, 강력범죄에서- 그러니까. 네, 강력범죄에서도 이제 사형을 얼마 전에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사형이 구형이 안 된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신림동 피자집에서. 관악구 신림동 칼부림 살해 사건 네. 3명을 살해한 김동원에 대해서 네. 1월 12일이니까 어제였습니다. 네. 어제 이제 사형이 구형됐어요. 검찰이 사형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인 피고인 이상민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니까 네. 한덕수와 동일한 구형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에게 15년형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이 임무에 따라서 저는 본 것 같아요. 이 임무가 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니까 내란 행위에 가담을 했지만은 그 예를 들면 인명에 대한 직접적인 뭐 침해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저는 그래서 15년 약한 거죠. 그렇죠. 15년이라는 형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고 사실상 이 구형한 형에 근접하게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 실제 위증도 했잖아요. 자기는 그런 거 지시한 적 없다라고 위증했죠. 거짓말하다가 이제 딱 네. 얻어 걸리고 위증한 게 여러 개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네. 국회 나가서도 맞아요. 거짓말한 게 있고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 정말 이 법 감정에 안 맞죠. 저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사형인데 어떻게 이건 국민을 훨씬 많은 사람을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던 거잖아요. 자꾸 네. 이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겨우 2시간 만에 해제한 거, 그 다음에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것은 결과를 갖다가 과정에 꽤 맞춘 거잖아요. 국민이 그렇죠.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네. 이들이 내버려뒀고 또는 누구라도 한 명이 좀 흥분했다든지 해서 뭐 발포가 있었다든지 뭐 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야말로 견강부회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어깨에다 갖다 붙여 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훨씬 더 강한 형을 구형을 했어야 된다. 오윤혜 씨랑 특수관계인인 어머나. 한덕수 씨. 덕수 씨. 그 사람도 너무 낮게 나오면서 이 사람도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전 특검에 그런 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15년형이 만약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은 10년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나요? 경감될 수 있겠죠? 반성하고 뭐 반성하고 일단 줄어들 그러니까 15년 지금 구형이라서요. 그러니까. 네. 선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줄어들 수 있는 건 선고부터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국민이 굉장히 주목하는 사건에서는요. 항소심을 가서 그 1심 선고형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더 올릴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년 구형에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선고형도 15년에 근접해서 나올 수가 있고 항소심에 가서는 더 높은 구형을 할 수도 있다. 더 높은 선고도 좋겠네요. 나올 수가 있다. 구형이 아니라.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의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느껴진 게 한덕수 구형 나왔을 때는 그랬거든요. 15년 구형이 너무 약하다고 하니까 한덕수가 특검 가가지고 수사 위해서. 협조하면서 다 불었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았는데 맞아요. 이상민의 경우에는 단전단수 혐의와 관련된 거는 특히 극구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15년형이 동일하게 구형이 돼버리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가지고 15년이 같게 나온 거고 왜 이런 경미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을 해달라고 구형한 건가 이거에 대한 좀 분노가 있고 네. 오늘 만약에 구형을 안 하고 정말 불편한 가정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만약에 구형 안 하고 결심 공판 일자를 또 미룬다는 거는 구형이 미뤄지는 건 선고도 지연될 수 있는 당연히 거잖아요. 지연되죠, 당연히. 네. 그러면은
2월에 정기 인사가 있다면서요. 네. 법원 정기 인사가 2월 중순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선고를 하고 그러면 가는 건가요, 직위원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23일로 정기 인사가 있다고 설 연휴도 하는데, 있네, 그러게. 설 연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재판도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이적죄로 윤석열이 재판을 받고 그래서 23일 정기 인사 전에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 선고 판결문 다 쓰고 간다, 숙제 다 하고 간다. 저 이거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렵다. 네, 저는 최선을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 재판장의 재판 진행 방식을 보면은 예. 도저히 그때까지 선고를 다 판결문을 작성을 하고 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구형은 하되 선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판결문을 작성을 해야죠. 어. 그러니까 구형을 한다는 거는 재판을 이제 끝낸다는 거예요. 재판 이제 기록 이런 거 다 덮고 이제 판사들은 각 방에 가갖고 이제 판결문을 작성해야 돼요. 네. 그런데 보통 일반 사건이 한 달 반, 뭐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8명에 대해서 판결문 혼자 작성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작성할 때 물론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판결문 작성도 사실상 그렇게 뭐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근데 있죠. 만약에 판결문이 안 쓰여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판사가 와서 그 판결문을 써야 돼요? 그렇죠. 아 구형은 자기가 내려놓고? 구형은 검사가 하는 거라서. 네네. 해놓고. 예, 구형 검사가 하는 거라서 사실상 재판이 종결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시 어쨌든 이걸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들의 작전에 말리는 거죠. 이들은 시간을 끌어서 이 사람이 새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아마 그런 작전 반드시 핀다. 와. 그거 너무 심각한데요. 지금 그럼 말씀 근데 듣고 나니까. 직위원이 이렇게까지 미꾸라지처럼 그러면은 이게 재판했던 이유가 너무 납득이 돼요. 최대한 그쵸. 밀어가지고 네, 자기가 네. 판결문 안 쓰고 그냥 여기서 빠지겠다는 거네.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했을 수도 있죠.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걸 너무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정상적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내년 2월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빨리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다시 병합 사실 병합하는 게 더 빨리 하던가 왜 마지막에 병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모든 거를 이렇게 느리게. 느리게 더 느리게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그래서 수가 이 없어요. 직위원에게 잘못을 어떤 걸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뭐 조이대? 이 자체가 재판에 대한 그 재판정을 지휘하는 건 본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말다를 그 대법원 내에서 묻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조차 만약에 못 쓰고 자기 가버린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민폐인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미뤄진다고 그냥 미뤄지니까 또 기다린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자들이 기가 살잖아요. 지금도 난리가 났어요.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작전 성공이라면서. 맞아요. 예. 너무 불쾌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은 더 살판이 났죠. 그러면서 더 유세를 떨 거예요. 누가 와도 이 재판은 우리 뜻대로 되게 돼 있어. 왜냐? 뒤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봐주거든. 이런 어떤 위세를 떨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법원 얘기 하다 보니까 저희가 2월 정기 인사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걸 노리고 이제 이런 지난 1년 12월 3일에 내란이 있었으니까 네.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끌었다라는 목적을 두고 있는 거라면 네.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 뉴스일 것 같은데 법원 내부에 이제 법원행정처장 어찌 보면은 대법원장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실권자죠. 네. 법원행정처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대엽 아저씨라고. 네. 네, 그 인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법원행정처장. 당연히 뭐 대법원이 하는 거죠. 네, 대법원장이 하는 거죠. 대법원장. 근데 법원행정처장 인사가 방금 전에 있었네요.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박영재 대법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분이에요. 네. 빌런 아니에요? 뭔가 이제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현직 대법관인데. 그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사람이니까 파기환송. 예, 그러니까 그냥 조희대의 사람이다. 그렇죠. 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 다시 법원행정처장에 왔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참. 이분하고 여성 대법관 한 분이
그 외유를 갔다가 외유라서 외유? 출장 출장. 해외 출장을 갔다가 그 심지어 그 기간 내에 채우지도 않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같은데 예. 네네 박영재 문제가 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법원에 이걸 뭐 반격이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기존에 네. 판결한 것과 배치된 것들을 보면 물론 그 파기환송한 거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지휘한 셈이죠 사실은. 네, 네,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한번 어디 해보자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죠. 예. 아무튼 뭐 지금 방금 막 뜬 소식이어가지고 네.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라고 그 지난 국회에 그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뭐 제 기억에는 좀 여러 말이 막 왔다 갔다 막 수십 번 바뀌었던 이 대법관인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물러나고 박영재 대법관으로 바뀌는데 조희대의 사람이 들어오게 됐다 이제 이 말씀이고요. 자. 윤석열이 꾸벅꾸벅 조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마음 편하네. 아주 이게 뒤에서 다 이 봐주니까. 법조 카르텔이라는 게 정말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들만의 카르텔. 그러니까요.